리포트. 네, 주간 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입니다. 네, 염규현입니다. 네. 네, 오늘 벌써 4월이 이제 성큼성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뭐 4월이 또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또 금세 또 날짜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봄의 기운이 또 따뜻하게 오는 네. 시기이긴 하지만요. 또 무거운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국내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고 하고요. 공영주차장은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거죠. 네,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좀 건강하게 걸어 다니자 이래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와 또 이란 간의 전쟁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이 중동으로부터 원유 수급이 좀 지연되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위기 경보가 격상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공공기관 차량부터 좀 아껴보자라는 이제 조치인 건데 이 조치로 최대 월 8만 7천 배럴까지 절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원유량이 승용차 최대 26만 대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동의 정세라든지 전쟁 국면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 당분간 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오늘 뭐 오프닝에서 승용차 2부제 조금 무거운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국내 또 재외동포분들 또 환영하실 만한 소식도 많이 있죠? 네, 오늘 반가운 얼굴도 만나보고 또 밝은 소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4월 8일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의 중요한 소식들 집어서 살펴보는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해외 동포기업 인턴십 참가할 청년 수시 모집입니다. 네, 일단은 수시 모집. 아무 때나 오라는 얘기죠. 네, 정시와 수시가 있는데 네, 아무 때나 와도 수시 된다. 모집입니다. 네. 네. 일단은 해외 나가고 싶은 청년들이 많고 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경력을 또 쌓아야 되는 어떤 그런 수요를 좀 노린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동포 기업도 받고 있고 국내 청년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이제 10명 내외로 이제 받고 있는데 인턴 기간이 한 18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네. 그리고 파견 국가는 인턴 근무 가능 비자 발급 국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모집 대상은 일단 대한민국 국적 또 파견국, 그러니까 내가 갈 나라의 비자나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건 저도 해당이 되네요. 1번 조건. 네. 두 번째는 만 34세 이하. 여기서 안 됩니다. 안 되네. 졸업 예정자. 근데 뭐 전문대의 경우에는 2학기 이상 수료, 4년제의 경우 4학기.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있고요. 그 외에 기존의 유사 사업에 참여 안 했던 분들. 가장 또 중요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 포기 없이 완수 의지가 있는 자. 그 중도에 또 물러나면은 또 기업에도 또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등록을 하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4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까지인데 한상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 관련 기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 추가 공모. 공모 대상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자체가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혹은 우리 관내에 동포들을 위해 이런 사업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광역과 기초가 공동 참여.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창의적인 기획이 나와서 또 우리 동포분들의 복리 또 어떤 경제적 지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재외동포가 정착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거나 아니면은 위기 상황들 이런 것들은 또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호가 되고요. 또 뭐 주민 통합 행사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뭐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또 정서적인 교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요. 네. 이 정착이라고 하면 또 경제적인 요건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취업 연계, 또 그냥 아프면 또 병원 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 지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은 2억 8천만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요. 그 국비 보조율은 최대 50%. 그러니까 절반을 좀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 사업 기획이 중요할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보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또 국비 보조 받아서 또 도약할 수 있는
일단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잊지 말고 담당자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과 정착,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입니다. 네, 사할린에 거주하다가 국내로 이제 영주 귀국,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정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도 많이 이제 전해드리는데 뭐 수시 모집도 있고 추가 되게 공모도 알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신청 대상 및 기간은 사할린 동포 또는 배우자, 동반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월 30일까지 네. 그러니까 이달 말입니다.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번에 좀 두터운 것 같아요. 선정 예정 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234명. 네. 2, 3, 4. 네. 근데 일단은 이게 뭐 모든 사할린 동포를 다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아픈 사연이 있었죠. 사할린 동포 강제 그 이주에 있는 그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이주한 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방 이전에 네. 사할린에 이제 계셨던 혹은 거기서 태어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좀 보듬는 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서 또 가급적이면 그런 아픔을 가진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또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네. 좀 이 사업이 잘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열리는 수학 물리 경시 대회. 이거 일단은 수학 물리 경시 대회랑 재외동포청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좀 고민 내지는 궁금증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미국에서 열리는 수학 물리 경시 대회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에서 이제 제 26회 수학 및 물리 경시 대회를 실시합니다. 이게 그냥 미국에서 하는 대회가 아니라 네네.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여는 네. 그런 수학 경시대회, 물리 경시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지금 평가를 하게 됩니까? 일단 4월 18일에 현장 대회로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 이게 여러 또 후원들이 재외동포청과 하나그룹의 후원으로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네, 수학 경시대회의 경우에는 4학년부터 11학년.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초중고생 다 포괄한다 이렇게 넓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KSEA는 어쨌든 197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학회가 되겠고 현재 51년이 됐고 회원수는 한 7,000명에 7,000명 달합니다. 그래서 70개 챕터로 운영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수학과 공학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한화가 후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수상자는 이제 상금, 뭐 상장 당연히 받고 5월에 있을 한화 수학 올림피아드에 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낸 분들은 또 5월에 있는 한화 수학 올림피아드에 또 도전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한화가 눈여겨 보는 거죠. 대포 사거리 계산 잘하는 사람 누군지. 네, 그런 거. 또 포병 출신 아닙니까? 포병 출신이지만 이거는 근데 고등 수학이고 네, 포병은 이제 그냥 아니 포병이 수학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네, 포병은 뭐 제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확하게 이제 포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고각과 사각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 날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수가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딴소리 좀 했는데 네. 한화그룹이 후원하면서 국내 올림피아드까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는 4월 11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참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학 영재분들, 미국에 계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만우절 맞이 동포온 추리게임 이벤트 이거 뭡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정책이 역량이 이 정도 되는구나. 예. 이 정도 나오는구나.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충주맨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일단은 이 글을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대신 목소리 좋으시니까 네. 성우처럼 쫙 읽어주세요. 네, 재외동포청 만우절 기념 추리게임 이벤트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이야기 들어갑니다. 황동포는 가난한 가족을 위해 해외로 떠나 20년 동안 매일같이 일하며 한국으로 돈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연락이 아예 끊기자 걱정하며 귀국을 하게 됐는데 어떡하지? 이럴 수가. 집 창문 너머로 아내와 아이들이 웬 낯선 남자와 새살림을 차려서 행복하게 웃고 있다. 아니 저런. 하지만 황동포는 분노하기는커녕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행복하게 떠났다. 허허허. 과연 황동포는 왜 행복했을까? 입니다.
이게 근데 뭡니까 이 글이? 바로 이 이유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네. 황동포가 행복해한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죠. 정리해 보면은 황동포가 기록이 아빠예요, 그죠? 네네. 아빠인지 엄마인지 아빠 맞네요. 기록이 아빠가 20년 동안 일만 하다가 연락이 끊어져서 와봤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낯선 남자와 새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 웃는 황동포. 왜 행복했을까? 네, 이 이벤트에 참여해서 창의적인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 20명께, 이 20분께 아마존 기프트 카드 $30 증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네네. 이 새살림이라는 단어만 없었어도 네.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새살림이 너무 강력해 지금. 이게 강력합니다. 이거는 정말 근데 좀 창의적인 게 나와야 될 수밖에 좀 어떻게 없어요. 보세요?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황동포는 왜 행복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 정착 지원 사업이 너무 뛰어나서일까? 아니면 알고 보니 꿈이었을까? 이건 좀 식상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창의적인 답안이 필요하다. 네. 이 참여 기간이 4월 14일까지. 14일까지. 네. 이제 고민할 시간이 네. 한 일주일 남짓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고민한다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창의적인 댓글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상을 하려면 출제자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뭘까? 재외동포청에서 낸 문제라는 재외동포청에서 황동포. 네. 창문 너머. 귀국. 네. 황동포는 왜 행복했을까? 네. 그래, 나도 영주 귀국해서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건가? 그 고전 시가의 처용 모티브를 처용가 한 건. 하나는 네. 아해인데 네. 나머지 하나는 뉘에인고 예. 뉘에인고 네. 뭐 이런 시가도 있었는데 네. 네 저도 좀 이게 누가 이거 궁금하긴 하다 진짜 이거. 고민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생각나는 건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이 여기까지 왔구나 깜짝 놀랐다는 게 사실은 저는 떠오르는 건 있어요. 있어요? 네. 말하지 마십시오. 네, 하죠. 네, 참여하시면 참여를 반드시 해주시고 이따가 제가 할 겁니다. 네. 제 동포는 아니지만. 창의적인 댓글 구독자 20분께는 아마존 기프트카드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30. $30. 요즘 환율로 치면은 이 상당합니다. 45,000원 넘어요. 아이디어 이제. 쏟아내고 $30. $30 괜찮습니다. 네. 이게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일단 동포온 유튜브 게시판에 이제 만우절 맞이 이벤트 진행 중으로 이제 올라와 있고 이제 댓글로 창의적인 이제 상상력을 본인의 상상력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보고 댓글 달려면 일단 유튜브 들어와야 되겠네요. 들어오기만 하면 안 되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 동포온 채널 저는 좀 무섭습니다. 이제는 네. 어디까지 성장할지 네. 성장 요정 동포온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 국내외 동포 모여 온정 나눔 상호문화 대축제. 네, 주시죠. 일단은 이 온정 나눔 상호문화 대축제가 고유 명사입니다. 예, 온정을 나누는 상호 문화,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대축제. 이 사진을 딱 보면은 누가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이 딱 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구도가 네. 설명이 필요 없게 구도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네. 김경일 청장님, 재외동포 청장님이 4월 5일, 그러니까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 참석해서 국내 귀한 동포들과 만나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가야금 장구 또 한국 무용 이런 것들 이제 문화 공연도 보고 서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만나는 시간 사실은 뭐 네트워킹이 별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면 그게 네트워킹인데 네. 또 이렇게 온정을 나누는 형태의 목적으로 이런 행사가 잘 치러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지금까지 재외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또 새로운 코너가 있죠. 네, 정착 A to G가 되겠습니다. 정착 A to G 어떤 코너입니까? 일단 우리가 해외 가면 과연 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네. 재외동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죠. 네.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긴 하지만 인터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는 좀 제한돼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답답해요, 공간이. 네. 그리고 현장을 못 간다는 게 좀 단점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이로그 형태로 우리 해외에서 활약 중인 동포분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코너를 이번에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종의 해외 동포 정착 브이로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첫 순서로 네덜란드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덜란드에 정착해서 A to G 잘 살고 계신
민지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튤립과 운하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문화와 지식을 유럽에 알리는 이벤트 에이전시 스마트 컬렉티브를 운영하고 있는 MJ라고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정착한 지 8년째 되는 재해동포고요. 저는 이곳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련 석사를 했다가 운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회사에서 대규모 컨퍼런스나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되게 좋았는데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진 진정한 품격을 유럽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전문성을 살린 스마트 컬렉티브라는 이벤트 에이전시를 설립을 하고 한국의 문화와 브랜드들을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브랜딩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빠르시겠죠? 네덜란드 현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치 워크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셰프님, 네, 지금 어디 안녕하세요. 가는 중이에요? 저희는 지금 암스테르담에 워크숍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 다 되셨나요? 완전 준비됐습니다. 아까 오늘 아침부터 너무 일찍 일어나서 힘드셨을 텐데 어때요? 살짝 피곤하긴 한데요. 또 그죠? 이제 많은 또 외국인 분들이랑 함께 재미있는 클래스 진행할 생각하니까 또 힘이 나죠. 오늘 암스테르담 몇 명이 나와요? 오늘 총 16명. 이제 와. 사람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네. 최대가 16명이어서 16명. 또 16명 많은데요? 네, 많긴 한데 네. 이제 기회가 된다면 더 뭐 만약에 같이 일할 사람이 또 있으면은 더해서 더 크게 키워서 더 해도 되고요. 그렇구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기 벌써 셋업을 다 해놓으셨네. 센스 차이! 저희의 아름다운 김치 워크숍 장소입니다. 셰프님 준비되셨어요? 지금 할 준비는 되게요. 재료 준비가 재료가 항상 우리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타월이 진짜 쓰기 좋은 거. 행사 시작 전에 셰프님과 함께 재료를 점검하고 최종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구한 싱싱한 재료들이 우리 손길을 거쳐서 어떻게 변신할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드디어 워크숍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셰프님께서 오늘 만들 김치 레시피와 핵심 재료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네덜란드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도 충분히 한국의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셰프님만의 꿀팁들이 대방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지 분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 진지해지더라고요. 본격적인 실습 시간이고요. 참가자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김치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처음엔 빨간 양념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어느새 팔을 걷어붙이고 배춧잎 사이사이로 정성을 가득 채워넣고 계세요. 김치 만들기가 끝나고 이제 다들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셰프님이 준비한 깜짝 선물, 서프라이즈 메뉴입니다. 사실 셰프님이 캐나다 파인다이닝 출신이시거든요. 그 실력을 발휘해서 오늘 담근 김치를 활용한 창의적인 에피타이저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셰프님이 이 요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가장 완벽한 맛을 느끼기 위해선 어떤 순서대로 먹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전통적인 맛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이 일상에서 더 편하게 김치를 즐길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셰프님이 김치버터와 크레페를 준비하셨어요.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김치가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할 수가 있냐고 다들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이 작은 변화가 김치라는 장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린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메뉴 수육과 김치입니다.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몇 번씩 리필해 드시는 걸 보니까 넉넉하게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같이 식사하면서 즐겁게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기획자로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everything like don't get rid of it. How was it today? 오늘 어떠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치하고 있어서 진짜 진짜 보람찬 하루. 평소에 한국 문화를 많이 알리고 싶어 하시는 이제 MJ님과 연이 닿아서 워크숍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포커싱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많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외국인들이 더 자세하고 김치를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전파하고 싶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 특기인 이제 파인다이닝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 김치가 외국 분들한테는 이제 좀 다가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럭셔리하면서 또 이것도 얼마나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오늘 만든 김치버터나 여러 가지 에피타이저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맛있게 또 즐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제 막 끝나고 이렇게 많은 짐들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니 그래도 아까 올 때보다 너무 줄었잖아요 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즐겨주셔가지고 음식도 다 남김없이 다 처리하고 맞아. 음식 막걸리 한 톨도 한 방울도 남은 거 없이 다 싹싹 긁어 먹었어 모든 사람들이. 우죠. 먹으려면 제가 리밋 걸어놔가지고 맞아. 다음에 좀 리밋을 걸어놓긴 해야 될 것 같아. 포션 컨트롤이 아쉬웠어. 난 조금 놀랬던 게 우리가 그 김치가 되게 정말 한국 스타일이었잖아요.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갔고 새우젓 이런 것도 되게 강렬하게 들어갔는데 조금 살짝 걱정했잖아.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서 경상도 액젓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맛이 강한데 그거를 선호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우리 놀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좀 강하게 넣어가지고 만들고 이랬는데 어제 오늘 둘 다 거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액젓 많이 들어간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굳이 대중화할 필요 없고 저희 문화 그대로 전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도 그래서 이번 주에 느낀 게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야. 맞아요. 맞아. 소감이 어때요? 피곤하지만 일주일 좀 모든 해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맞아. 행복합니다. 맞아. 해피 이런 기회가 커스터머리니까.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하던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캐나다에서는 좀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해야 어. 됐고 즐기긴 했지만 너무 많이 몸이 힘들었거든요. 여기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늘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막 그렇게 미칠 정도의 인원수는 아니어서 그래서 좀 많이 즐기면서 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맞아요. 딱 지금 해질녘이라서 예쁘네요. 암스테르담 너무. 그리고 지금 일요일이라 살짝 한산해요. 원래 주말엔 더 붐비는데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혹시 일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셰프님 네. 오늘 보트가 정말 많이 다녔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밖으로 계속 보트가 몇 대가 지나가는 거야. 아니 아직도 그거를 캐치하셨어요?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저기 지금 몇 대예요, 여태까지. 꽃 달고 있는 저런 보트도 있더라고요. 예. 정말 낭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저렇게 열심히 벌어서 저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화려하게 노후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길 바래요. 아직 좀 한참 남았긴 했는데 20대시라 네. 지금 해가 지는 암스테르담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았어서 요트가 많이 다니고 있고요. 길은 여기가 되게 붐비는 스트리트인데 지금이 일요일 오후라서 굉장히 한산한 풍경을 보실 수가 있죠. 아름다운 암스테르담의 풍경입니다. 저희 오늘 고생했으니까 한식 만찬을 먹겠습니다. 짜장면. 많이 드세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먹어.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김치 워크숍을 했지만 짜장면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셰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김치 워크숍 현장을 같이 보셨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죠. 사실 제가 8년 전에 네덜란드에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문화는 약간 소수가 즐기는 독특한 문화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데요. 한국 문화가 네덜란드 현지인들한테 힙하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저 같은 대외동포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브랜드처럼 자리매김을 해가면서 현지 파트너들과 협업을 할 때도 저희의 전문성에 더 큰 신뢰를 보내주고 비즈니스 기회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스마트 컬렉티브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깊은 역사와 독보적인 품격을 유럽에 제대로 알리는 거예요. 단순히 K-팝을 넘어서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 못지않게 럭셔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저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실력 있는 한국인 셰프분들이나 또 다른 한국인 예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수한 한국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자리 잡고 우리나라 문화의 진정한 가치가 유럽인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친근하고 깊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대외동포 MJ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더 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추경안은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 경정 예산안 총액은 26조 2천억 원, 약 40%인 10조 1천억 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쓰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에 5조 원, 피해 지원금에 4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됩니다. 소득 하위 70%에 10만 원씩 지급되고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은 최대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 LPG를 쓰는 저소득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농어민에는 유가연동 보조금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 충격이 우려되는 청년층과 관련해선 대기업 연계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체납관리단, 농지특별조사 같은 공공 일자리도 대거 확충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위해 수출 바우처 확대, 정책금융 공급에 나서고 산업에 나프타 수급 지원에만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높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문화비 할인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역대 최단기간인 19일 만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오히려 1조 원을 상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지원 1조 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고 모레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중동 위기 대응 26조 규모 추경입니다. 네, 앞선 소식에 대한 속보 성격입니다. 네. 국내의 대응책으로 추경 예산안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름부터가 전쟁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석유를 매개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역대 가장 빨리 결정한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조 원 규모의 이제 긴급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안의 의미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전쟁 위기 상황 가장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유가 지원금, 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에도 상당한 금액이 좀 투자가 이번에 됩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어떤 전황에 따라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또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좀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생산자 물가에 이제 전이가 서서히 되고 있고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할 거라는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야당 일각에서는 또 돈을 너무 풀면 또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유류세를 낮추는 게 어떠냐라는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런 걸 고려하기에는 시급성이 워낙 지금 뭐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게 일단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장기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또 하반기에도 이게 길어지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6조 원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약 10조 원 규모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해 군항제부터 여의도까지 벚꽃 전국 동시 개화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만 보면 이거는 밝은 뉴스입니까? 어두운 뉴스입니까? 굉장히 또 밝은 뉴스인 것 같은데. 밝은 뉴스 같지만 네네. 이 동시란 말 때문에 약간 무시무시한 뉴스이기도 하다. 보통 벚꽃은 어떻게 핍니까? 뭐 남쪽에서부터 쭉 피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항제 뉴스를 딱 보면서 우리 이제 여의도도 한 다음 주쯤 되면 좋아지겠네. 이게 그동안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네. 동시개화 지금 이제 한반도 전체가 꽃이 그냥 무슨 클릭하면 터지는 것처럼 탁 터진 거란 아니 말이죠. 예전에는 한 올라오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 군항제 하나보다 벚꽃 많겠네. 그러면은 이제 준비하죠.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맞습니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오겠구나. 우리도 벚꽃놀이 가야지. 준비하는데 단 하루로 좁혀진 그 겁니다. 2주가 하루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MBC 뉴스 보도 영상인데 지금 진해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단 하루. 사실은 이 영향을 두고 사실은 기후변화 논의를 또 빼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꽃 개화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 과일도 다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막 강원도에서 사과 나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즈테미스 이제 달을 향해서 이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좀 비교한 영상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1969년하고 최근하고는 지구가 좀 탁해진 탁해졌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후 변화가 이제는 이제 일상까지 좀 파고드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동시개화가 이거는 좀 서늘한 소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꿀벌의 어떤 생태계 교란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꿀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벌이 자다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잘 때 밥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효거라 밥 먹어야지.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꿀벌이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꽃이 딱 피면은 알아서 5분만 더 짤게요 이러다가 딱 일어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근데 하루 만에 다 자는 동안 하루 만에 펴버린 거야. 네. 꿀벌이 딱 일어나는데 어때? 밥이 바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탈 때 제가 그런 비유 한 적이 있는데 자다가 기내식 놓치면 기분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억울해. 못 먹은 거 억울하잖아. 약간 네. 지금 요청하면 꿀벌은 먹을 수 사람은 억울하면 끝인데 네네. 꿀벌은 이게 꿀벌의 꿀부터 우리가 이제 저거라고 하죠. 수분. 이게 이거 자체가 다 이제 근데 엉키는 거죠.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이제 자연의 시계가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의 계절 속도계가 고장났다. 네. 이런 소식이기도 해서. 근데 꽃이 예쁘긴 예뻐요. 예쁜 건 네. 예쁜 건데 좀 그게 걱정이 되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빨리 폈다가 또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또 금방 지는 또 그래서 이 봄도 짧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까지. 봄 가을이 좋은데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소식까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아까 동포원 채널 말씀드렸는데 동포원 채널 게시판에 만우절 추리 게임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주간 동포 리포트도 궁금한 소식들, 질문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황동포는 왜 흐뭇한 웃음을 지었을까? 네. 이후에 아내를 본 이후에 혹시 코스피 주식창을 킨 건 아니었을까? 부터 해서 네네. 다양한
좀 창의력. 아니 그러면 또 기별이라도 좀 하고 가지. 그래요? 그죠? 네. 네. 하여튼 저 같은 답변 말고 네. 창의적인 답변 다셔서 네. 기프트 카드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기프트 카드 향해서 $30.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동포 리포트의 염규현, 양효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